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저의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긴급속보 제2보로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반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살려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단일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결렬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결렬이라는 단어는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결렬로 일단은 외부적으로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후보는 2012년도, 그 다음에 17년도, 이번에 22년도 지금 세 번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 말하자면 이 출마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잘못되면 이 대선 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량도 있고 나이도 젊고, 이 정치는 흔히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이 뭐라고 하냐면 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일화를 포기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역풍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더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이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이 안철수 후보는 제가 여러분께 늘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략을 쓰는데, 이 벼랑 끝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가 가는데 1등 공신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이체 입을 딱 닫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강력히 다시 한번 주장해요. 이준석이 있는 한, 그러니까 오직해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오늘도 그랬잖아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인격적 모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당 내부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입만 열면 이 안철수를 모욕적으로 몰아넣는, 제가 봐서라도요, 제가 만약 안철수 후보라면 단일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이준석이 괘씸해서라도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심리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기선을 제압하겠다, 우리는 아니 안철수 후보가 이 사퇴를 하면 합당하자, 이런 얘기로 하더라도, 아무리 본인한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도 없어요. 당부 선거를 후보가 갖게 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말도 안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에 이준석 대표 일체 발언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요, 입을 좀 딱 닫게 작글을 잠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글을 잠글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후보의 오늘 입장을 보면 마쿠 밀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장제원과 이태규로 딱 밝혔어요. 장제원과 이태규가 협상 당사자가 됐다라는 점까지 밝힌 건 뭘 얘기하느냐? 이준석이 너 입 좀 다물어. 네가 일 나서면 될 것도 안 돼. 알았지? 똑바로 해. 일종의 이준석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거 믿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대 이태규 나오는 협상 채널을 공표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되고요. 이 안철수 대표한테도, 이준석 대표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냥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 이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일종의 압박을 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간적 예우와 정치적인 예우를 다 갖추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양면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 채널을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지금 남은 동안에 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렬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권영세 본부장이 지난 24일 날 발표한 걸 두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 권영세 본부장의 성격이나 또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정치 상황을 볼 적에도 단일화 카드는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투표일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권영세 본부장도 사익과 사의를 앞세우지 말아라. 그야말로 모두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이 정권 교체는 대의에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같은 생각이다. 사감을 앞세우지 말라.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 의미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같다.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권영세 본부장의 생각이, 즉
윤석열 후보의 생각, 즉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권영세 본부장의 입장에는 내가 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이준석 대표의 대외적인 입장 발표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코스를 밟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평가를 한 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고문은 그래서요. 권영세 본부장이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지금 후보가 오늘 2차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데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오늘 입장 발표의 핵심은요. 안철수 후보가 정해주는 시간, 정해주는 곳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차를 돌려서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평가해 드렸던 내용이 그야말로 이 정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한 저희 판단을 믿으시고 이 단일화 문제를 비롯한 이 대선 전국과 관련된 논평 평가 제 방송의 신뢰성을 많이 믿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이제 남은 것이 단일화 무슨 가장 큰 카드인데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본래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옥동자를 낳으려면 이 산고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옥동자, 이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통이 크다라는 그 입장이지만 저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윤석열 후보도 격려 성원하고 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이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라는 점을 안철수 후보에 측근되시는 분들께서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단일화의 꽃이 꼭 만개하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취지에서도요. 지금 이제 김미경 교수도 오늘도 이 호남에 안철수 후보와 동행 유세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 없어요. 벌써 27일이니까 뭐 11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김건희 대표도 윤석열 후보를 동행해서 유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표라도 지금 요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대표에게도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김건희 대표 팬카페 가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까지 해서 10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하루 사이에 늘어났어요. 4,000명쯤 늘어났으면 뭐 작게 보시는 분은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작지 않은 숫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지금 올렸는데요. 지금 74,842명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가 71,200명 정도 됐어요. 71,230명, 37명 있었는데 74,840명이니까요. 거의 뭐 한 4,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거 갖고 지금 내일까지 10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하나 만들면 한 뭐 10만, 20만, 30만 가까이 보시고 계신데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제 이 방송 제목 바로 밑에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링크가 걸려 있고요. 제 방송의 커뮤니티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대표의 등판을 촉구하고 격려하고 성원해주는 의미에서 이 팬카페 건사랑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요. 그냥 이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건사랑 치면 나와요. 거기에 꼭 이 가입을 해주시고 지금 건사랑에서는요. 이 댓글 뉴스 댓글 100개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 단일화도 꼬여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나온 여론조사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초박빙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의 강한 의지를 팬카페 이 가입 숫자의 증가를 통해서 보여드리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취지로 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 평가와 전망에 대한 이 해설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단일화가 길고 참 기묘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저 방송의 신뢰성 여러분들께서 뭐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침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우선 이걸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제원과 이태규가 협상을 했다. 그리고 또 다 합의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새벽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새벽 방송할 때까지 이분들이 협상을 했군요. 새벽 0시 40분에서 4시까지 또 2차 협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까지 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9시경에 최종적인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아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선으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갖고 이게 얼마나 이 지난한 과정이고 그야말로 다 됐다가 이렇게 또 깨졌는지 그래서 제가 결렬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전권을 부여받은 양쪽의 대리인들이 만나서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다. 어제는 양측의 전권 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루어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안 후보와의 저와의 회동 일정 주일만 남은 상태였다. 다시 저녁에 완주 의사를 표명해온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있고요. 이 안철수 후보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완주 철회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대접 좀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6%에서 9%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 대접해줘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따라와서 윤석열 후보 지지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인데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다 배려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 자택 방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고 후후 안 후보께서 목포로 출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쪽의 정권 대리인들은 또다시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제가 안 후보 측으로부터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저는 이를 수락했다. 그래서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 시간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면서 안 후보님을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예. 자,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결렬 통보 받은 점에 대해서 유감이나 이런 표현은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뭐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꼭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요. 이 컨텐츠 즉 기자회견의 내용 면에서나 그 다음에 이 단일화의 방법론 면에서나 그리고 특히 예양면 즉 내용의 워딩 이런 점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겠다는 점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싶다는 의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요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 명분만 제대로 갖춰주면 언제든지 안철수 후보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배팅도요 이 성공하는 배팅은 배팅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이 더 커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래 내일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담았는데 내일까지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 이렇게 새벽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오늘 밤 자정 전까지라도 이 마쿠 채널이 또 가동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도요 이제 본인의 완주이지 충분히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명분이 확보된 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적으로요 투표용지 인쇄 일천에 사퇴한 후보는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전 투표 개시일이 이제 제2차 데드라인으로 거론됩니다.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성사되면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형태로 후보 사퇴를 알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점을 넘기면 본투표인 3월 9일 하루 이틀 전까지는 단일화 문제로 서로가 피말리는 이제 이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말씀을 또 드려야죠. 단일화 문제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의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라고 그러죠? 그 나름대로의 또 판단, 저하고 어디까지가 같고 어디까지가 다른지 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저는 어려운 얘기겠지만 긍정적으로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박빙이다 보니까요. 과연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세대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는 이번에 이 유권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이번 20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수는 4,419만 7,692명입니다. 그래서 20대 총선보다 20만 3,445명이 늘었고 2017년도 19대 대선보다는 171만 7,982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국외 부재자, 그 다음에 재외서민이 22만 6,162명, 거소투표 대상자 10만 3,991명, 선상투표 대상자 3,267명, 연령별로 보면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19.5%, 862만 3,936명. 그리고 18세 19세는요 2.2% 98만 546명. 그리고 20대가 14.9% 659만 7,680명. 30대가 15.1% 667만 2,659명. 40대가 이거 좀 제일 많아요. 이게 우리가 불리해. 40대 지지율은요 콘크리트 중에 콘크리트예요. 18.5%인데 815만 7,799명. 60대 16.4% 722만 8,910명, 8,901명, 70대 이상이 13.4% 590만 6,989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신경 쓰이는 게요. 경기예요. 왜냐하면 경기 지역이 왔다 갔다 해요. 이재명으로 갔다 윤석열 쪽으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경기가요. 1,142만 8,857명으로 25.9%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833만 6,646명 18.9%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요 5.7% 251만 8,329명까지 이 합한 수도권에는 전체 선거인의 절반이 넘는 50.5%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밖에서는 부산이 6.6%, 경남이 6.4%, 경북이 5.1%, 대구가 4.6%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뉴스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거 벽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간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왜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아래로 꺼져 있냐 이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이 벽보와 관련된 품평을 들어봤어요. 누구가 제일 잔잔나 이거죠. 자, 그런데 1, 2, 3, 4번까지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요. 이 관상도 보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왜 꺼졌느냐? 꺼진 이유는요. 여러분들 벽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만 딱 꺼져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 얼굴이 머리 말하자면 벽보 맨 끝에까지 위에까지 꽉 차 있어.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맨 위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 있느냐?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러한 메시지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두 줄이 큰 글씨로 들어가니까 그 큰 글씨만큼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아래로 꺼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눈 높이 아래에 머리가 딱 닿아요. 그만큼 상당히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관상 보는 분들 또 디자이너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빼면 거의 비슷한 거죠.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 광고, 포스터, 사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 디자인은 박시영 씨가 얘기했는데 1번, 4번까지의 공통점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디자인하는 걸 아예 안 했다. 그러면서 보통 대선 포스터는 당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심상정을 제외하면 모두 색깔을 뺐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기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특징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요. 이재명 벽보는 흰 배경에 치아를 드러내면서 밝게 웃는 얼굴을 담았는데 이 파란색, 민주당 상징이잖아요. 파란색은 위기에 강한 느낌표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 이름 석자와 기호 1번 숫자를 다른 후보보다 크게 넣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얼굴 사진보다 위에 배치했고 상징색인 붉은색은 기호 2번 숫자만 넣었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얼굴 사진과 기호 이름 크기가 작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박 씨의 이 해석에 따르면은 이 영화 포스터 이 박시영 씨에 따르면은 윤 후보 격부는 인물보다 메시지를 강조했지만은 옛날 불조심 포스터를 보는 것 같은 시대의 차고덕 배치다.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 줄짜리 문장이 인물 위로 올라가 있어갖고 화면이 이분할돼 결국 메시지에도 눈이 안 가고 사진도 눈에 안 가고 대선 벽보는 나란히 붙여놓는 방식이라는 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혼자만 아래로 꺼져 있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여미형 스튜디오의 D3 대표는 의도적으로 단차를 내려 눈높이를 낮추고 이름도 작게 넣어서 인물의 편안함과 겸손함을 표현하려 했을 수 있다. 국민의 기운이라는 텍스트 아래 인물을 배치한 것은 국민 아래에 있겠다는 태도를 표현하는 장치로 보인다. 이렇게 아주 좋게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벽보에 대해서는요,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선거와 관련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이 남욱 변호사가 요즘 그동안에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 내용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 22일 날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만약에 남욱 변호사가 일찍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작년 10월 22일 날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요. 이 검사가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대답이 제가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정약 녹취록이 일찍 공개되었으면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찰 진술이 10월 22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것은 10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왔으면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보 낙마 가능성 진술은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최측근이죠. 선대위 지금 부실장, 그 다음에 김용 지금 선대위에서 조직 부본부장인데 이런 사람들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는 두 사람에 대해서요 각각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소통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뭐라고 남 변호사가 진술했냐면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자주 만나느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자주인지는 모르지만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자주 만나느냐 그러니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되느냐 이런 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그리고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느냐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남욱 변호사는 김용 이야기는 자주 안 했는데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의 형한테 말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유동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유동규하고 얼마나 이재명이가 잘 알고 또 유동규가 정진상이하고 얼마나 가까운지가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렇게 정진상이 최고의 말하자면 이 숨은 내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무서워가지고요 수사 개시 석 달이 지난 다음에야 지난달에 조용하게 비공개로 소환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에요 이 남욱,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의형제 맺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고 이 의형제 맺었다는 것이 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들 정말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
단군 이래 최대의 뭐라 그럴까요? 이 수익을 거두게 됐다라고 보는 기존 우리의 이 판단과 평가.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 몸통이 그분이고 이 몸통 그분이 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남욱 변호사의 진술. 그러니까 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 결선을 가지 않은 거 정말 아주 천추의 한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문들 또 친 이낙연 계열들이 이재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지지 분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남욱의 진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김건희 대표의 카페 건사랑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